제가 오늘 우리 이제 외교부를 들렀다 왔어요. 그래서 좀 현지 사정이 어떠냐 했더니 이 전쟁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지지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기대를 걸만한 거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는 그 큰 불리한 게임은 아닐 수 있겠다. 그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겠죠. 다시 우리가 러시아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외교 노선에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유로 마이단 혁명이라는 시민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이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이 사태를 자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크림을 병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분리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분쟁 지역화 했잖아요. 그죠? 러시아 측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자치권을 부여하되 그 외교안보권까지 주라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이거는 완전한 독립 내지는 주권 국가인데 제3자가 봐도 그거는 너무 이제 황당한 요구인 거고. 또 하나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는 돈바스 이제 분리주의를 획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반역자들이거든요. 이제 러시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없어도 땅도 크고 인구도 충분하고 빨리 이제 골치 아픈 거냐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하듯이 그냥 잘라내고 우리 갈 길 좀 가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푸틴은 이미 이제 러시아 제국을 갖다가 리바이벌 하겠다는 그런 큰 원대한 빅픽처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하나의 그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돈바스를 러시아 원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해도 거기서 절대 안 끝난다.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이제 2016년 3월 우크라이나 대사로 가기 전에도 제가 항상 던지는 이제 단골 질문이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핵심 가치가 뭐냐 했더니 그 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유. 이제 1991년에 드디어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또 독립을 했지만 반쪽의 독립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좀 처절하게 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래서 좀 발전하겠다는 게 이제 큰 희망이었죠. 그전에는 확실한 그 칠러 성향 외에는 약간 중립적인 중도 성향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13년, 14년 그 크림하고 돈바스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러시아하고는 확실히 아니겠다 해서 그 친서방으로 많이 돌아섰고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얘기하는 겁니다. 소탐 대시를 했다.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토 가입 조건 중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돈바스 지역이라는 그 분쟁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나토 가입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빌미로 삼는 거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이제 러시아 요구 사항을 이제 공개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1997년 이전으로 유럽의 안보 지도를 원위치 해라. 또 다른 그 발틱 3국, 또 폴란드, 체코 그 공산권 국가의 나토 가입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이제 빌미지 푸틴 대통령의 오랜 제국의 어떤 그 부활 그런 야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로드맵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극우 민족주의가 좀 있지만 자, 이 사람들이 러시아계를 갖다가 제노사이드를 하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그 러시아가 정보력이 얼마나 많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친력의 이렇게 프락지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 하면은 그거는 좀 러시아의 그 의도적인 그 음모 내지는 기획이다. 또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그 커뮤니티가 아주 그 파워풀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유대인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1999년)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 했거든요. 푸틴 대통령은 소위 말하면 과거 이제 KGB 이제 출신인데
KGB 출신이 이렇게 공식적인 그 정치 리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언론인들은 뭐 정말 왜 저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굉장히 이제 반푸틴적인 입장을 많이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체첸 전쟁도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연방 정부하고 이제 지방하고 또 갈등이 있었어요. 연방 정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뭐 주지사들이 이제 뭐 대통령 같은 이런 행세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용하게 이제 잠재우고 그거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있고 또 그런 그 향수를 갖다 푸틴 대통령이 또 잘 이렇게 또 충족을 뭐 시켜 줬더랬고 그죠.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외교부를 들렀다 왔어요. 그래서 좀 현지 사정이 어떠냐 했더니 러시아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가 다 객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직도 65%대 70%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이 전쟁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지지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반전 데모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반전 데모를 갖다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거 보면은 러시아가 좀 많이 달라졌다. 느리지만은 러시아도 굉장히 정치 발전돼 있고 러시아의 인텔리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10가지의 이제 이게 전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신냉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같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어떤 그 캠프 하나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캠프, 이 진영 간에 이제 약간 더 디바이드가 될 거라 이제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2014년 11월까지 했더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어떤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러시아 진출이라든지 또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견제를 많이 했더랬는데 2014년 크림 사태 이제 합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가 심해지니까 이제 러시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이제 협력이 이제 8년 동안 많이 이제 발전이 됐고 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기대를 걸 만한 거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까지 이제 보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중국은 굉장히 이 외교에 대한 그 수가 높아요. 러시아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리스트가 명확한데 중국은 굉장히 모호해. 지금도 이제 중국은 상당히 이제 상반된 입장을 표명을 해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대한다. 동시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 약간 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취하겠다는 그런 그 복선을 많이 깔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또 미국하고 맞짱 뜨는 가운데 든든한 우군을 얻은 차원에서 중국한테는 큰 불리한 게임은 아닐 수 있겠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감동을 줬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린애들하고 이제 여성들은 이제 난민으로 이제 유럽을 나가면서도 또 반대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들어오는 또 긴 행렬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 해외에 있는 분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분들도 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비하를 많이 했어요. 저 친구들은 절대 이게 독립국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반대라는 걸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저한테는 진짜 참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가능성을 100%가 아니라 200% 보여준 것도 감동이었고